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름이 계속 눈에 밟히는 종목 하나를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바로 MD바이스입니다. 종목 코드 22만 6590. 요즘 시장에서 MD바이스를 둘러싼 말들이 많죠. AI 데이터 센터, 중국 동수서산 SSD, 그리고 실적이 확 늘었다는 이야기까지. 근데요, 이런 종목은 딱 두 부류로 갈립니다. 진짜로 사업이 커지는 흐름에 올라타서 체력이 붙는 종목이 있죠. 반대로 이야기만 그럴듯한데 실제 숫자와 구조를 들여다보면 변동성만 큰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MD바이스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지 공시와 뉴스에 근거해서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답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첫째, MD바이스는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가? 둘째,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와 실제로 연결되는가? 셋째, 실적이 좋아졌다는데 그 좋아짐은 영업으로 벌어낸 결과인가? 넷째, 전환사채 같은 자금 조달 이슈는 성장 신호인가 희석 리스크인가? 다섯째,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인가? 좋습니다. 시작하죠. MD바이스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SSD입니다. SSD가 뭐냐? 그냥 저장 장치죠. 근데 지금 AI 시대의 저장 장치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살짝 놓칩니다. AI는 GPU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는 GPU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GPU는 연산을 담당하고 그 GPU가 먹고 뱉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죠? 저장 장치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병목이 생기는 지점은 의외로 많습니다. 전력, 냉각, 네트워크도 있지만 데이터가 커질수록 입출력에서 걸리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성능 스토리지의 가치가 같이 올라갑니다. MD바이스는 이런 스토리지 흐름에서 특히 기업용 SSD의 포지션을 둔 회사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중국 데이터 센터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수혜 가능성이 언급돼 왔죠.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중국 동수서산. 동수서산은 중국이 동부 지역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 수요를 서부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자원과 연결해 처리 효율을 높이려는 국가급 프로젝트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MD바이스가 기업용 SSD에 집중해 중국 공급망을 늘려온 점이 기사에서 강조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AI 데이터 센터 대장주 아니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흥분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큰 이야기 하나가 나오고 거기에 연관된 종목이 붙고 수급이 몰리면서 가격이 먼저 달립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건 그 이야기가 실적으로 이어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숫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시 기반으로요. MD바이스는 2025 사업연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 964억 9,104만원, 영업이익 116억 685만원, 당기순이익 137억 4,718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및 보도로 확인됩니다. 이 숫자만 봐도 시장이 왜 반응했는지 이해가 되죠.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크게 찍혔다는 내용이 함께 보도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적이 좋아졌다는 말은 단순히 순이익이 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층으로 나눠서 봐야 해요. 첫 번째 층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사업으로 벌어들인 성과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회계적으로 조정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이익보다는 그래도 사업 체력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두 번째 층은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은 영업이익 위에 금융손익, 평가손익 같은 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MD바이스 실적을 다룬 기사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평가이익 증가분 반영이 언급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적이 좋아진 건 맞을 수 있는데 그 좋아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평가이익 같은 비영업 요인이 섞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가끔 순이익 300% 증가 같은 문장 하나만 확대해서 가격에 반영시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정리하면 이렇게입니다. MD바이스는 2025년의 외형과 영업이익이 개선된 흐름이 확인되지만 순이익 급증에는 평가이익 등 비영업 요소가 영향을 줬을 수 있으니 다음 분기부터는 영업으로 벌어내는 구조가 지속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MD바이스는 실적 이야기와 동시에 자금 조달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게 25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MD바이스는 250억 원 규모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고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0%이며 조달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에 투입된다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CB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정답은 딱 하나로 못 박을 수 없어요. CB는 성장 스토리의 연료가 될 수도 있고 수급 부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재로 보는 관점은 이렇죠. 운영 자금이 넉넉해지면 공급 확대, R&D 영업 확대가 가능해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으로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CB는 언젠가 전환될 수 있고 전환되면 주식수가 늘어나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 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보도에 따르면 전환 청구권 행사는 2026년 4월 11일부터, 콜옵션은 2026년 3월 12일부터 행사 가능, 풋옵션은 2027년 2월 10일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날짜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구간의 시장이 전환 물량을 먼저 의식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꺾이면 가격은 흔들립니다. 또 하나, 이 보도에서는 자금 조달 시점이 상장 후 6개월 만이라는 점, 그리고 FI 보호 예수 해제 직후라는 점이 언급됩니다. 이 대목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돈을 끌어왔다가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 예민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MD바이스의 현재 스토리는 크게 세 줄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확대 흐름 속에서 SSD 수요가 증가한다는 산업 논리. 둘째, 중국 동수서산 프로젝트 등 중국 데이터 센터 확장과의 연결. 셋째, 실적 개선과 동시에 나타난 CB 등 자금 조달 이슈. 이 세 줄기가 한꺼번에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은 성장주라고 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종목의 성격이 바뀌어요. 성장주가 되면 시장은 숫자보다 스토리에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먼저 반응하는 구간은 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사고가 납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산업 방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가 이어진다면 스토리지는 분명 중요해집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SSD가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맞물려 수요가 늘고 저장 장치에서 SSD 채택이 늘어난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 개선의 추세입니다. 2025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흐름 자체는 공시로 확인됩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이어지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공격적인 자금 확보와 확장 의지입니다. CB 조달이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고 이게 실제 공급 확대나 영업 강화로 연결된다면 성장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적의 질입니다. 순이익 급증에 평가이익이 섞였다는 언급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영업에서 만들어내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쌓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이익률이 분기별로 크게 흔들린다면 시장은 다시 의심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급과 희석입니다. CB의 전환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시장은 물량을 먼저 의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일수록 수급 변화는 더 거칠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지역 또는 고객 구조입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 확대 흐름이 기회인 동시에 특정 지역 수요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정책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사업 구조를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고 다음 분기 공시에서 매출처와 수주 흐름이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스크는 기대의 속도입니다.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먼저 과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실적이 더 좋아져도 주가가 못 가는 구간이 생기죠. 이걸 흔히 기대 선반영이라고 부르는데 MD바이스처럼 스토리가 강하게 붙는 종목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MD바이스가 진짜로 중기 성장주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저는 이걸로 봅니다. 고객과 물량이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반복성으로 굳어지는 것, 즉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반기마다 꾸준히 나가는 구조가 확인되는 것. 그래야 시장은 이 회사를 테마가 아니라 체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다음 분기부터 우리가 볼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매출이 늘었는지,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붙는지, 그리고 순이익의 구성에서 비영업 요소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2025년 숫자가 변곡점인지 아니면 특이점인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영상 후반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로 가볼게요.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MD바이스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중국 데이터센터 확장 흐름과 함께 기업용 SSD 출하가 안정적으로 늘고 분기 실적이 연속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이 체력주로 재평가한다. 이 경우에 중요한 건 주가가 급등락을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실적은 좋아 보이지만 순이익에 섞인 비영업 요소가 커서 영업 실적의 질이 시장 기대를 못 따라간다. 이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약해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사업은 나쁘지 않은데 수급이 흔들린다. CB 전환 기대, 보호예수 해제 구간, 단기 가열 심리 같은 게 겹치면 주가는 실적과 별개로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주가가 흔들리면 사업이 틀렸나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주가가 강하면 사업은 완벽하다라고 확신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요, 사업과 수급이 따로 노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려면 사업 체크리스트와 수급 체크리스트를 동시에 들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가? 둘째, 순이익에서 비영업 요소 비중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계속 큰가? 셋째, 250억 CB 관련 전환 가능 시점 전후로 수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넷째, 중국 데이터센터 관련 스토리가 실제 매출 반복성으로 굳어지는가? 다섯째, 주가가 급등한 뒤 공시 공백 구간에서도 가격이 지지되는가?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보면 MD바이스를 소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MD바이스는 AI 데이터센터 확장이라는 큰 흐름과 중국 데이터센터 확대 스토리 속에서 기업용 SSD라는 포지션으로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2025년 실적 개선은 공시로 확인되며 시장의 관심이 커진 이유도 충분합니다. 다만 순이익에는 평가이익 등 비영업 요소가 언급되는 만큼 앞으로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실적의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또한 250억 규모 CB 발행은 성장 자금이 될 수 있지만 전환 시점과 수급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좋다 나쁘다 단정하기보다 조건과 타이밍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